이번 시간 지난 차시에 이어서 다음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죠. 포스, 판매 시점 정보 관리죠. 포스 시스템의 구성기기 중 상품명, 가격, 구입처, 구입 가격 등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고 기록하여 추후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에 사용 가능케 하는 기기로 가장 옳은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포스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포스 이게 구성 요소, 구성 기기. 자, 포스 터미널 있었죠? 포스 터미널. 그 다음에 리더기, 스캐너,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주 컴퓨터. 이 중에 우리가 리더하고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죠. 바코드. 그러면 보내죠. 터미널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터미널에서 스토어 컨트롤러도 정보 요구하죠. 자, 스토어 컨트롤러 정보 요구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정보를 처리하죠. 정보 처리한 다음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발행하죠. 이거 하나의 이제 포스가 작동하는 흐름이죠.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보는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포스 스토어 컨트롤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호스트 컴퓨터로서 대용량 PC나 미니 컴퓨터가 사용되고 여기에 상품에 대한 마스터 파일이 있어가지고요. 상품명, 구입처, 가격, 그 다음에 구입 일자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마스터 파일. 그래서 이 흐름과 기본적인 구성 요소,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2번. 이 SCM을 위해 도입해야 할 주요 정보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주요 정보 기술. 먼저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자료 탐색. 당연히 자료 탐색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결정 지원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들 여러 가지 있지만요. 내부 기능 부서 간의 업무 통합을 위한 전사적 자원 관리. 예, ERP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업 내부에 한정된 일반적인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거래 처리 시스템, TPS라고 하죠. 트랜잭션 프로세스 시스템, 프로세싱 시스템. 수집된 고객 및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한정된 일반적인 업무 활동에 발생하는 거래자를 처리하기 위한 TPS는 가장 옳지 않습니다. 예. 단순한 거래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한정되다고 했잖아요. 한정이 아니라 공급자, 협력업체,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거래 처리 시스템도 같이, 이게 이제 문제죠. 기업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하우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공급자 등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처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이커머스 시스템. 자, 기업 내부 한정된이 아니고 고객, 이해관계자인 거래처, 협력업체 다 포함해서 기업 외의 거래 처리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코드 기술과 RFID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1번. 유통업체에서는 바코드 기술을 판매해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맞죠? 소매점에서, 점포에서 판매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또 활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2번,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활용되고 있다. 맞죠? 제가 핀테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뱅킹 또 핀테크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여기 나오죠. 3번, 바코드 기술을 대체할 기술로는 RFID 기술이 있다. 맞습니다. 가끔 RFID 기술을 대체할 기술로 바코드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바코드보다 좀 더 발전된 개념이 RFID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4번, RFID 기술은 바코드에 비해 구축 비용이 저렴하지만 보안 취약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바코드가 더 저렴하죠? RFID 기술이 비쌉니다. 비싸다. 그리고 보안 문제는 있긴 있어요. 왜? 무선 주파수를 하다 보니까 보안성 문제는 있습니다. 5번, RFID 기술은 단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여러분, 단품 관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케팅 시간에 아마 학습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그게 있어요. SKU라고 있는데, 스탁, 키핑, 유니트. 그래서 점포에서 더 이상 재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재고 유지 단위예요. 재고 유지 단위입니다. 이걸. 그래서 RFID 기술과 바코드 기술은 이런 SKU 관리, 단품 관리에도 활용되죠. 그래서 더 이상 전자적으로 코드화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바코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단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말의 단품 관리, 양말의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면 7가지 단품이 되는 거예요. 다 각각의 바코드 다 여기에 표시하겠죠. 그래서 RFID 기술뿐만 아니라 바코드도 단품 관리에 활용되죠. 다음 84번 문제 볼게요.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일단 자동화 기술 나왔네요. 물리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로봇 나왔네요. 사람이 하는 규칙 기반 업무를 기존의 IT 환경에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글로벌 금융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뭡니까?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자,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1번이죠. 네. 그러니까 유통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상자 문제 나오면 우리가 좀 꼭 배우지 않더라도 추측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키워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RP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로봇에다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사람의 인터랙션을 손쉽게 이렇게 에뮬레이션하고 로봇을 통해서 비즈니스 업무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비콘 뭡니까? 비콘.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 기술이죠. 비콘. 특히 단거리 무선 네트워크 방식, 통신 방식 그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죠. 비콘.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창고 내 재고 물류 관리,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한 온도 관리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복수로 설치해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뭡니까? 에릭슨사가 개발한
디지털 통신기기를 위한 개인 근거리 통신 산업표준이죠. 개인 근거리 통신 산업표준. OCR 광학문자 인식이죠. 광학문자 인식.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한 겁니다. OCR. 우리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정답지 있죠. OMR 카드. OMR. 잠깐 비슷한 것들이죠. 인공지능. 여러분, 알파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그러한 컴퓨터 공학 분야죠. 아티피컬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이것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번 문제. 퀵 레스폰스 도입으로 얻는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소비자 신속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특히 의류, 패션 산업에서 신속 정확한 납품과 생산과 유통기한 단축, 그다음에 재고 감축, 자,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소비자 신속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상품이 소매점에 진열되기까지의 총 리드타임 단축. 자, 짝꿍 잘 찾으라고 했죠? 리드타임 단축 나왔네요. 낮은 수준의 재고와 대응 시간의 감소가 서로 상충되어 프로세싱 시간이 증가한대요. 프로세싱 시간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감소죠. 이 짝꿍 잘 찾아야 돼요. 이 짝꿍 못 찾았어요. 정확한 생산 계획에 의한 생산 관리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능. 낮은 수준 재고. 재고는 높은 수준은 안 돼요. 과잉 재고죠. 전표 등을 EDI로 처리하여 정확성, 신속성 향상. 짝꿍 잘 찾았죠. 기업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소비 동향을 분석하고 고객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자라, H&M,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생산 공장은 어디다 두고, 물류센터는 어디다 두고, 그리고 소비자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얼마 만에 보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만든 것은 다 팔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들었는데 안 팔려. 그런 의미에서 QR이 의류, 패션, 의류 산업, 그러니까 섬유 산업, 의류 섬유 산업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QR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포스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86번 문제. 자, 포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업무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캐너가 딱 읽으면 바로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상품 관리부터 재고 관리까지 다 가능하죠.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뭡니까? 진열, 판촉, 재고관리, 기타 인력관리.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생산성 관리까지도 다. 중요한 의사결정, 여러 가지가 다 있죠. 3번.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자, 타임 시리즈예요.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과거 자료들은 일정하게 다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판매 상품에 대한 추세 분석할 수 있다. 추세 분석. 그동안 판매가
이렇게, 이런 순환, 이런 사이클 그렸다. 그럼 여기에서 다음 예측할 때, 다음에 이렇게 팔릴 것 같아. 라고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개, 200개, 300개 팔렸어. 그럼 다음에 한 350개 팔릴 것 같다. 과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평균을 가지고 이동 평균법을 가지고 한다든가, 뭐 지수 평활법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회귀 분석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특히 시계열 자료는 정량, 계량화된 자료를 주로 분석을 하죠. 4번.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판매 데이터 다 나오니까. 그죠? 5번.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바코드로 입력된 정보와 고객 정보의 연결을 금지하고 있어 유통업체는 개인 고객의 구매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 아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사람이 구매했는지, 몇 시에 구매했는지, 구매한 제품은 무엇인지.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여널릴 데이터라든지 고객 데이터, 고객 정보 데이터, 그 다음에 판매되는 그 곤돌라 있죠. 곤돌라 판매 진열대 정보 데이터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타 등등 뭐 직원에 대한 정보, 또는 고객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 다 가능하죠. (80번) 문제. 아래 글상자 내용은 패턴 발견과 지식을 의사결정 및 지식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형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용어로 옳은 것은? 가로 안은 자연 언어 등의 애매함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1965년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자대 교수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러분, 이런 건 사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는 거고요. 트릭이죠, 트릭.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는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를 참 혹은 거짓의 이진 논리에서 벗어난 다치성으로 표현하는 논리 개념으로 근사치나 주관적 값을 사용하는 규칙들을 생성함으로써 부정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 기반 기술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인터넷 그 유명한 뭐 무슨 백과사전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실은 거예요. 퍼지 논리입니다. 퍼지 논리. 이렇게 문제인데 백과사전에 있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퍼지 이론이죠. 퍼지 논리. 이것은 행동 또는 현상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 즉 불확실한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정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리 신경망 뭐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인간 두뇌의 작동 방식을 반영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이 패턴을 인식하고 AI 또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신경망 모형이라고 합니다. 뉴럴. 유전자 알고리즘. 자, 이거는 생물계의 진화를 설명하는 다인의 적자 생존 이론을요. 어떠한 또 학자가 개발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설명하는 어떤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갈 필요까지 없는데 사실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퍼지 논리를 찾는 거죠. 동적 개요법 뭐냐면 전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단순화한 다음에 점화식으로 만들어서 괴기적인 구조를 활용해서 전체 문제를, 그러니까
큰 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작은 문제로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점화식으로 만들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동적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전체 문제. 그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이거 우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했었어요. ES라고 하죠. DSS의 일부죠. 자,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특정 분야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컴퓨터에 기억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 지식을 의사결정자가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다음에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 지식 관련해서 주제가 자주 되고 있죠. 예, 매회 문제가 됩니다. 먼저 명시적 지식은 쉽게 체계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맞아요? 자, 이거는 명시적 지식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특정 매체에 수록할 수 있는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백과사전에 수록된 정보가 명시적 지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암묵적 지식은 조직에서 명시적 지식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우리 체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 있잖아요. 솜씨, 기술. 맞습니다. 더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다음에 3번. 명시적 지식은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경쟁 우위 창출의 기반이 된다. 틀렸죠? 여러분, 형식적 생각해보세요. 명시는 형식적 지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요. 형식적. 그러니까, 형식적 지식은 매뉴얼, 문서, 절차, 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모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모방될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 지식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지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맞죠? 기업에서는 구성원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3번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을 개념 확실히 구분하시고 두 개 비교할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요. 여기에 추가해서 SECI 모델 있죠. SECI 네, 눈학과의 모델 있죠. 지식의 변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서명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맞죠?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부인 방지. 변경 불가. 서명은 서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선성할 수 없어야 한다. 누구? 인증? 서명은 서명자의 의도에 따라서 서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위조 불가? 이렇게. 하나의 문서의 서명을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죠. 네. 서명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재사용 불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기밀성이 나오고 있죠. 기밀성. 수신자 외에는 데이터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자서명이 갖춰야 할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역으로 말하면 전자상거래 보안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전자상거래 보안 원칙. 그다음에 마지막 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지식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 1번. 통중업계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지식관리 시스템 자체가 획득하고 창출하고 공유하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식 획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번. 중요한 지식을 활용해 기업 운영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창출. 남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공유하고 획득하고 이걸 갖다가 정제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5번.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용자. 여러분,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은 꼭 여기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만이 아니라 다수의 모든 사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자만 아니에요. 다 공유하잖아요. 자, 사용자들, 의사결정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사용자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0번까지 다 풀어봤죠? 그러면 이외의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